네, 안녕하세요. 뭉쳐 딴다 뭉딴면입니다. 이번 승무패 68회차는 프리미어리그 7경기, 라리가 7경기입니다. 지난 67회차 A매치 경기들 중에 본선 진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유로 예선에서 막바지 경기들이어서인지 동기부여로 인한 멘탈 관계로 몇 경기 이변의 결과들이 나오며 6분의 1등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목요일부터 주말까지 부산 출장이 잡혀 있어 수요일 새벽 A매치까지 체크하고 수요일 저녁분이 시간이 없어 밤새 분석을 하고 일찍 업로드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68회차는 다시 리그로 돌아오는데요. A매치 경기 후라 리그 경기에 영향을 줄 걸로 생각됩니다. 특히 빅클럽들이 국대 선수들이 많아 거리 이동과 체력적인 변수를 체크해봐야 할 매치들이 있는데요. 뭉딴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 체크해봤으니 잘 들으시고 갬블러 본인들의 최종 픽 4-5개를 잘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곧 멤버십을 시작합니다. 채널 이름처럼 뭉쳐야 딴다가 멤버십의 핵심 아이덴티티인데요. 들락달락 하시는 구독자분들도 구분하고 진성 갬블러 분들과 함께 승리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 회차도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라리가 12 라요와 3위 바르셀로나의 매치입니다. 최근 8경기 1승 6무 1패의 라요는 무승부가 많습니다. 직전 지로나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패하며 9경기 무패가 깨졌는데요. 바르셀로나는 엘 클라시코 패배 후 2연승으로 클라시코 패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3승 1무 1패로 의외로 라요가 앞서 있습니다. 4경기째 바르셀로나의 승리가 없어 천적의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라요는 많은 골을 넣고 있진 않지만 스페인 자국 선수들인 양 윙포드인 가르시아와 이씨가 공격을 주도하며 투톱, 토레오와 카멜로의 부진을 메우며 연승은 아니지만 무승부로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가비가 장기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하고 프랭키 도용의 부상 결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레반도프스키가 부상에서 돌아와 A매치 기간 출전하며 감각을 올렸고 16세 레민 야말의 선정과 주앙 펠릭스가 폼을 유지하며 반등의 힘을 보태고 하피냐만이 아르헨티나전 선발 출전 후 돌아오는데 그 공백을 야말이 메울 걸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정상적인 스쿼트를 만들고 있는 바르셀로나는 이번 매치로 상승세와 순위 상승을 위해 매우 중요한 매치입니다. 남미 용병이 많지 않아 A매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라요가 무승부를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실점률이 현저히 낮지 않아 바르셀로나의 공격진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수비의 결장도 없어 4경기 승리가 없던 바르셀로나로서는 5경기까지 승리하지 못한다면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더 심해질 수 있을 걸로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한 매치입니다. 라요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EPL 22 번니와 9위 웨스트햄의 매치입니다. 리그에서 5연패 중인 번니와 3연패 후 노팅엄에게 홈에서 3대2로 승리하며 연패를 끄는 웨스트햄입니다. 상성은 2승 2무 1패로 웨스트햄의 우세입니다. 번니의 전방 압박 축구는 챔피언십에서는 통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팀 내 최고 득점자인 공격수 라일 포스터는 질환으로 결장 중이라 아무래도 저조한 득점력이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공격수 보엔이 잉글랜드 국대 부상자 명단에 올라있고 안토니오의 부상 결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연승을 한다면 떨어진 팀 분위기가 반등할 수 있는 기회인데 공격수들의 부상이 있어 쉽지 않은 매치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현재의 데니 잉스로만 공백을 채우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A매치에서 중원의 중심인 체코의 수어책이 좋은 활약을 하고 돌아오는데 체력적인 부분이 변수입니다. 직전 노팅엄전 득점하며 최근 구설수에 올랐던 루카스 파케타는 이번 A매치 브라질 국대에 선발되지 않았으며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어 웨스트햄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방 압박과 빌드업이 최근 세계 축구의 트렌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더욱 중원의 무게감이 중요합니다. 중원의 수어책을 비롯해 워드프라우스, 파케타가 건재한 웨스트햄이 중원의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중원에서 밀리면 롱볼 축구에 익숙치 않은 벌리로서는 많은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번니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3번 경기
EPL 17위 루턴 타운과 13위 크리스털 팰리스의 매치입니다. 6경기 승리가 없는 루턴 타운은 시즌 1승만이 있습니다. 그나마 직전 홈경기에서는 리버풀과 1대1 무승부를 하고 직전 메뉴 원정에서는 1대0으로 패하며 그나마 나아지는 모습입니다. 크리스털은 직전 홈에서 에버턴에 3대2로 패하며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최근 상승은 없고 2007년까지의 상승에서는 3승 2패로 루턴이 앞서 있습니다. 루턴에는 부상 선수가 많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해서 공격부터 중원 수비까지 6명의 부상 선수가 있어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크리스털에는 공격수 에제를 비롯한 부상 선수들이 모두 복귀해서 직전 에버턴전에서는 에제가 골까지 넣으며 복귀 신고를 했습니다. 3백의 루턴과 4백의 크리스털인데 양팀 모두 수비에 무게를 두고 경기를 하는 팀 컬러상 많은 점수가 나지는 않을 매치입니다. 오래전 상성에서도 5경기 무승부가 없었는데 점수 차이도 크지 않고 루턴의 홈에서는 모두 루턴이 승리했었던 걸 고려해서 현재의 전력은 크리스털이 조금 앞서지만 서로가 1승 제물로 생각할 매치라는 생각입니다. 루턴 타운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EPL 7위 뉴캐슬과 10위 첼시의 매치입니다. 뉴캐슬은 직전 리그 하위팀인 본머스 원정에서 2대0으로 완패를 하며 흐름이 안 좋습니다. 첼시는 리그 1위 맨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난타전 끝에 4대4로 명승부를 하며 자신감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최근 상성은 서머 시리즈 포함 2승 2무 1패로 첼시가 앞서 있습니다. 뉴캐슬에는 부상 선수가 많습니다. 공격수 이삭, 칼럼 윌슨, 중원의 하비 반스, 수비의 덴번까지 부상 공백이 매우 커 본머스전에 그 공백을 확실히 느끼며 패했습니다. 우측잉어 알미론과 중원의 기마랑이스, 조엘링턴이 남미 예선전을 치르고 먼 거리 이동이 있어 이번 매치 선발 출전은 유동적입니다. 첼시는 직전 강호 맨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4골씩 주고받으며 쫄깃한 경기를 했는데요. 무승부를 했지만 첼시로서는 반등할 수 있는 정점을 찍었다는 생각입니다. 추크아메카와 벤치렐이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무드리크와 브로야가 돌아왔고 두 선수 A매치에서 경기 감각을 충분히 찾고 돌아올 걸로 보여 공격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첼시와 부상 공백을 줄여야 할 뉴캐슬인데 폴드에 여유가 있다면 지우개를 써야 할 매치인데요. 직전 리그에서 무승부를 하기 이전 13경기에서는 무승부가 없이 승부가 났던 상성입니다. 그리고 뉴캐슬의 홈 경기 맞대결에서는 3승 2패로 첼시가 우세합니다. 현재의 전력은 상승세의 첼시가 약 우세로 보이는데 이번 시즌 홈에서 5승 1패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 뉴캐슬이고 상성의 무승부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서 뉴캐슬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EPL 14위 노팅엄과 8위 브라이턴의 매치입니다. 노팅엄은 직전 웨스트햄 원정에서 3대2로 패하며 이전 경기 7경기 만에 승리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브라이턴은 리그 하위팀인 셰필드와 홈에서 1대1로 비기며 3무승부 중인데요. 6경기째 승리가 없이 주춤한 흐름입니다. 최근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합니다. 노팅엄은 직전 웨스트햄전에서 비록 패했지만 공격수 아오니 타요와 엘랑가가 득점하고 기록면에서도 대등한 경기를 하며 흐름은 괜찮습니다. 브라이턴의 주춤한 흐름은 주전 선수들의 부상 공백으로 공격수 데니 웰백과 에반 포걸슨, 중원의 마치, 밀러 등의 공백인데 안수파티, 아담 랄라나로 대체했지만 최근 경기 평균 득점이 떨어지며 마무리에 문제를 보였습니다. 기복이 있는 경기를 하고 있는 노팅엄인데 홈에서는 2승 3무로 패배가 없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브라이턴은 신성, 에반 퍼거슨이 돌아오는데 사이드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던 마치의 공백을 메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비수 루이스 덩컨의 공백까지 있어 이번 매치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생각인데요. 이번 시즌 홈에서 패가 없는 빌라를 제외하면 그 외 팀들은 루턴타운, 브랜트퍼드, 번리, 셰필드로 중하위권 팀들과의 대결들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2라운드 맞대결 홈 경기에서는 3대1로 역전승을 했던 노팅엄이 승리했던 상성도 고려하고 부진한 브라이턴의 흐름을 감안해서 노팅엄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6번 경기 EPL 18위 셰필드와 16위 본머스의 매치입니다. 최근 반등을 하고 있는 양팀인데요. 셰필드는 시즌 울버햄턴 상대로 첫 승을 하고 직전 브라이턴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본머스는 직전 홈에서 뉴캐슬에게 2대0으로 승리하며 이전 맨시티전 6대0 대패에서 벗어나는 모습이고요. 맨시티 이전 경기인 번리와의 홈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시즌 첫 승을 했고 직전 승리하며 시즌 2승을 최근 3경기에서 했습니다. 상성은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의 상성으로 2승 2무 1패로 셰필드의 우세입니다. 셰필드에는 수비에 부상 선수가 많습니다. 3명의 부상 선수가 있는데 크리스와 바샴의 공백이 커 보입니다. 본머스에는 공격수 도미닉 솔랭크가 6골로 꾸준히 득점을 해주며 제 몫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공격수 키퍼 무어, 클로이 베레트 등이 부상과 부진으로 무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등을 하고 있는 양팀이지만 부상 공백이 큰 셰필드나 공격수들의 부진이 있는 본머스나 상승세가 유지되기에는 이번 매치를 승리해야 하는데요. 소득 없는 공방전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입니다. 셰필드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라리가 9위 발렌시아와 18위 셀타비고의 매치입니다. 발렌시아는 직전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5대1로 대패하며 이전 2승 2무의 흐름이 꺾였습니다. 셀타는 9경기 승리가 없고 직전 빌바오 원정에서 4대3으로 패하며 반전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최근 상성은 5승으로 발렌시아의 압도적인 우세입니다. 맞대결 9경기 무승부도 없어 승패가 결정나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휴고 드로가 6골로 팀 득점을 주도하고 있고 중원의 모레노가 그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셀타는 주 공격수 이아고 아스파스가 시즌 1골로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라르센과 밤바가 대신하고 있지만 팀의 반등은 없이 부진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성이나 무승부가 없는 기록을 고려하고 홈 경기에서의 발렌시아의 우세가 이어지고 현재의 흐름도 발렌시아가 좋습니다. 발렌시아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8번 경기 라리가 11위 헤타페와 20위 알메리아의 매치입니다. 헤타페는 7경기 패가 없이 1승 6무로 정체된 흐름입니다. 알메리아는 이번 시즌 3무 10패로 아직 첫 승이 없는 최악의 흐름이고요. 최근 상성은 1승 1패로 대등합니다. 4-5-1 폼의 헤타페에는 리그 7골로 팀 내 득점 1위의 마요랄이 건재하고 홈에서의 평균 실점은 0.5점으로 튼튼한 수비가 바탕이 되어 무승부가 많은 경기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아직 패가 없습니다. 알메리아의 부진의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8경기 평균 실점이 3점이고 원정 실점률도 2.83으로 원정 5연패 중입니다. 헤타페의 탄탄한 수비를 뚫기에는 알메리아의 공격력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원정에서 더욱 떨어지는 득점력으로는 무승부도 힘들다는 생각이고요. 헤타페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9번 경기 라리가 4위 AT 마드리드와 17위 마요르카의 매치입니다. 6연승을 달리던 AT 마드리드는 어렵다는 라스팔마스 원정에서 2대1로 패하며 연승이 끊겼지만 직전 비아레알과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꺾일 뻔한 흐름을 바로잡았습니다. 마요르카는 직전 베티스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며 7경기 승리가 없이 부진합니다. 상성은 3승 2패로 마요르카가 앞서 있습니다. 3위 포메의 AT 마드리드는 투톱 그리즈만과 모라타가 15골을 합작하며 팀의 공격을 잘 이끌고 있는데요. 중원의 데파울이 아르헨티나 국대 선발로 어제 브라질전에서 상대 선수들에게 파울을 당하며 애를 먹었지만 승리하며 그 아픔은 잊었을 걸로 보입니다. 마요르카의 부진은 팀의 중심인 이강인이 떠나며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무리케의 득점력도 시즌 4골 이후 침묵을 지키며 팀의 하락세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인데요. 홈 6연승 전승인 AT와 원정 2연패로 지난 시즌에도 원정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던 마요르카입니다. AT 마드리드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라리가 14위 비아레알과 12위 오사수나의 매치입니다. 비아레알은 직전 AT 마드리드 원정에서 3대1로 패하며 2연패로 흐름이 안 좋습니다. 오사수나도 직전 라스팔마스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하며 2연패 후
연패는 끊었지만 3경기째 승리가 없이 부진한 흐름입니다. 최근 상성은 3승 2패로 오사수나의 우세입니다. 4-3-3 포메의 비아레알은 공격진의 모레노와 이번 시즌 소시에다드에서 이적한 쉐를로트가 14골을 합작하며 팀 공격을 이끌고 있는데요. 중원의 피노와 페드리치가 부상 결장이 예상되는데 수비의 후안 포이스까지 부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사수나는 4-3-3 포메의 중앙 공격수 부디미르가 시즌 7골로 혼자 팀 득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득점이 한 선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게 약점으로 비춰지는데요. 다른 공격수들의 득점이 살아나야 팀도 함께 반등을 할 걸로 보입니다. 상성의 12경기 무승부가 없이 승패가 결정되고 있는데 최근 공격력에서 앞서고 있는 비아레알이 중원의 공백을 얼만큼 줄일지가 관건입니다. 상성에서 무승부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비아레알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EPL 4위 토트넘과 5위 에스턴 빌라의 매치입니다. 2연패로 리그 1위에서 4위로 추락한 토트넘은 연패를 끊고 반등해야 할 중요한 매치입니다. 빌라는 상승세에서 지난 경기 리그 하위권인 노팅엄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며 한풀 꺾였지만 직전 플럼과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주춤한 흐름을 다시 반전시켰습니다. 상성은 3승 2패로 빌라의 우세입니다. 토트넘에는 손흥민을 비롯해 로메로, 로셀소, 에메르송 등이 주중 A매치에 참가로 먼거리 이동이 있고 직전 경기 선발 출전하며 체력적인 변수도 생겼습니다. 센터백 판더벤과 중원의 메디슨이 당분간 부상 결장이 있고 좌측의 브레넌 존슨도 첼시전 부상 교체로 출전이 유동적입니다. 직전 첼시전 퇴장 징계로 로메로와 좌측 풀백 우도지의 결장까지 있어 최대의 위기가 온 토트넘입니다. 빌라는 최근 8경기 6승 1무 1패로 무서운 기세로 순위를 어느새 5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상승세의 이유는 기존의 공격수 올라 와킨스와 무사 디아비에 최근 폼이 올라온 레온 베일리와 중원의 루이스까지 합세하며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빌라에는 루이스가 브라질 국대로 새벽 아르헨티나전 78분 투입되어 10여 분 경기 출장으로 경기 출전 시간이 짧아 이동거리에 대한 부담만 있어 토트넘의 남미 선수들에 비해 체력적인 영향은 덜해 보이고 무사 디아비는 프랑스 국대로 이동거리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위기의 토트넘인데 최근 2번의 맞대결에서 빌라가 승리해 상성에서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의 공백을 메우는 게 관건인데요. 지난 시즌 리그 최다 실점을 기록했던 그 수비 멤버들이 센터백 진영인데 다이어와 에메르송이 다시 센터백 조합으로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지난 첼시전 에메르송의 센터백 기용은 실패였습니다. 난감한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은 수비에서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이 들고요. 상성에서 무승부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토트넘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라리가 6위 소시에다드와 13위 세비야의 매치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최근 리그 상위팀인 AT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게만 패하며 5승 1무 2패를 하고 있는데 직전 알메리아 원정에서 3대1로 승리하며 꼭 이겨야 하는 경기에서는 승리하며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비야는 직전 베티스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5경기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은 2승 2무 1패로 소시에다드가 앞서 있는데 최근 맞대결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는 공격에서 7골로 팀 내 득점 1위인 오야르 자바를 필두로 5골의 쿠보, 3골의 바렌네치아가 팀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런데 오야르 자발이 부상자 명단에 있어 출장이 유동적입니다. 세비야에는 공격수 유스프 엔네시리가 공격을 주도하고 중원의 라키티치를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는데 꾸준히 득점을 하고 있지만 승리까지는 못하며 승점을 쌓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소시에다드가 좋은데 주포 오야르자바르의 부상 공백이 있고 쿠보가 A매치 먼 거리를 이동후라 전력의 손실이 있어 보입니다. 세비야에는 아르헨티나 국대 오감포스가 부상에 돌아와 직전 브라질전의 명단에는 있었지만 출전을 하지 않아 먼 거리 이동에 대한 부담만이 있어 형편은 나은 편입니다. 전력 공백이 좀 더 큰 소시에다드가 맞대결 3연승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소시에다드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EPL 19위 에버턴과 6위 맨유의 매치입니다. 에버턴은 직전 크리스털 원정에서 3대2로 승리하며 최근 3경기 2승 1무로 패가 없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맨유는 맨시티전 패배를 제외하면 최근 5경기 4승 1패로 반등을 하며 순위도 6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상성은 3승 1무 1패로 맨유의 우세입니다. 에버턴은 부상에서 돌아온 칼버트 루인이 살아나고 있고 두클에도 폼이 좋아지고 있어 최근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맨유는 연승은 이어가고 있지만 매 경기 쉬운 경기가 없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3골로 팀 내 득점 1위를 하고 있는 만큼 래시포드나 호일룬의 역할이 리그 경기에서는 부진한데 호일룬은 챔스에서는 5골을 득점하며 나름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출장 정지와 부상자가 다수 있는 맨유는 수비로 내려앉아 롱볼 축구를 할 에버턴의 수비벽을 어떻게 뚫어낼지가 관건인데요. 수비의 안정이 맨유에게도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맨유의 부상 선수들이 속속 복귀하고 중원에서 안정감이 더해지면서 A매치 기간 큰 손실도 없어 카세미로의 부상 공백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되고 중하위권 팀들과의 최근 원정 3연승을 하고 있는 맨유입니다. 에버턴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라리가 7위 베티스와 8위 라스팔마스의 매치입니다. 베티스는 직전 세비야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며 9경기 패가 없이 3승 6무를 하고 있습니다. 라스팔마스는 직전 오사수나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하며 시즌 초 원정 4연패를 끊은 후 2승 1무로 원정에서도 성적을 내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순위도 8위까지 끌어올리며 승격팀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성은 2019년까지의 상성으로 3승 2패로 베티스의 우세입니다. 4-2-3-1 폼의 베티스는 중원의 공미 이스코를 중심으로 공격의 윌리안 호세가 5골, 페레스가 4골로 팀의 득점을 양분하고 있는데요. 중원의 로카와 이스코도 2득점씩을 올리며 공격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다만 주전 수비수인 유스프 사발리의 장기 부상으로 수비에 공백이 있지만 최근 8경기 평균 실점이 1.23이고 홈 경기 평균 실점은 0.75점으로 준수한 수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약세를 면치 못하던 라스팔마스는 직전 오사수나 원정에서 점유율이 54대45로 앞서며 시즌 초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4-1-4-1 폼의 라스팔마스는 중원에 수를 많이 두고 허리를 튼튼히 하며 실점을 줄이고 있는데 아쉽다면 팀 내 득점 1위가 공격수 카르도나와 중원의 키리안으로 각 2골씩을 넣고 있어 빈곤한 득점력을 수비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중원을 주도할 라스팔마스이지만 원정이라는 핸디캡과 부진한 득점력이 골을 넣기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베티스는 홈에서의 수비력을 바탕으로 팽팽한 경기가 될 걸로 보이는데 선취골이 승부를 가릴 것으로 보이는 매치입니다. 그래도 공격력에서 앞서는 베티스의 우세를 예상해 봅니다. 베티스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